연립방 정식 활용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봅시다. 이쪽에 보면은 자, 내용을 좀 확대해 보면 여러분들 많이 봤던 그 거리 속력 시간과 관련된 내용 나오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갖고 목소리가 갔어. 이해 바래.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 다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라고 갖고 이거 많이 봤을 거야. 뭐 학교에서 이런 거 있잖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에?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많이 봤지? 어? 흡사 이제 사람들은 이런 걸 갖고 이제 그 뭐냐 무당벌레 등껍질이라든가 마우스 버튼이라든가 바퀴벌레 등껍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거참 속이 시원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학교 2학년쯤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 다 외우고 있었어야죠. 그죠? 아직도 문제 풀 때 시험지에다 요거 갖다 놓고서는 문제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머릿속에서 놓고 후딱후딱 가야지. 요거 잠깐 나중에 공식만 외우고 있다고 안 돼. 이것만 주구장창 외운다고 해서 될 게 아니야. 뭘 얘기하는 거냐? 좀 이따 문제 풀면서 얘기해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 보면 밑에 보면 소금물 나오지? 이거 하지 마. 안 나와요, 이제. 알겠죠?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요. 특히 니들 학교에선 또 빠졌다. 증가감소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3% 증가했다, 10% 감소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문제 풀면서 직접적으로 설명할 테니까 문제 보면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 여기 보면은 또 이제 1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요령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안 되는 영어 좀 할게요. 전체 1의 양, 여기서 말하는 1은 뭘까? 워크죠, 워크. 워크의 양을 원으로 잡고 오케이? 1을 1시간 등의 단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양을 미지수로 놓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니야. 왜 꼭 그런 건 아니냐? 했었던 그 한 날을 미지수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 미지수는 뭐가 설정될지 몰라.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요거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알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 보면서 얘기할 거고. 활용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죠. 거리 속력 시간과 관련된 내용만 봐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의 응용이 들어가요. 증가감소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 학생 수 갖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남학생 몇 프로 증가했고, 여학생 몇 프로 감소했고, 그래서 증가량이 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정가, 원가, 할인가, 뭐 이익금 갖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대표 유형들의 문제를 보면서 한 문제 한 문제를 좀 분석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게 필요해요. 무조건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석적으로 접근한 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그 유형별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런 유형들이 있구나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하나씩 봅시다. 자, 1번 문제 보면은 짜잔 식으로 나타내라라고 되어 있는데 시속 40km야 3시간 동안 걸은 거리지. 자, 거리라고 물어봤잖아. 거리라고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나와야 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요. 안 돼. 공식 나오라는 게 아니죠. 주어진 조건이 지금 시속 40km. 이게 무슨 뜻이야? 40km per hour라는 얘기잖아. 1시간당 40km를 간다. 시간당 가는 거리를 나타내는 게 속력이에요. 그래서 3시간 동안 간 거지. 그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내가 거리가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면, 쌤, 속력이 40이니까 40 곱하기 시간이 3이니까 40 곱하기 3이요. 40 곱하기 3km요. 미지수가 나와도 쫄지 말라 이거. 속력 물어봐잖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왜 시간분의 거리다? 라고 한다면은 니들 그 아빠 차 앞에 보면은 막 속력계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 보면은 이게 킬로미터 파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뭔 말이라 그랬어? 이 퍼가 나누기야. 시간 분의 거리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런 단위에 이 공식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단위를 공부하고 있다면 다 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속력이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시간분의 거리니까 쌤 시간 분의 2시간이니까 거리가 얼마야? xkm니까 이렇게잖아. 속력은 2분의 x 시간이요 이렇게. 2분의 x 킬로미터 파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 다음 Y킬로미터를 시속 50km로 갔을 때 걸린 시간이다. 시간은 또 뭐야?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러니까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속력분의 거리요. 즉 Y킬로미터를 시속 50km를 갔을 때 걸린 시간이라고 한다면 50분의 Y시간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거리, 속력, 시간, 거속시와 관련돼서 주의해야 될 것들 잠깐만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거, 속, 시. 아이고. 자, 거속시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좀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단위를 좀 맞춰주세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 미주수 설정 잘했고 단위 설정 잘했나? 아니 뭐냐? 미주수 설정 잘했고 식도 잘 세웠는데 요 단위 안 맞춰져갖고 틀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뭘 얘기하는 거냐? 문제에 킬로미터라고 나오잖아.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단위 시간은 아워 시간입니다. 문제의 거리가 미터로 나오잖아요. 그럼 단위 시간은 뭐냐? 미터 아니 미니 분입니다. 혹은 세크야. 여러분들 판단해야 돼 이거.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얘 좀 단위 좀 얘 좀 맞춰주라. 또 하나는 뭐냐? 시간을 분으로 고치거나 혹은 분을 시간으로 고치는 거다. 자, 이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 봅시다. 3시간을 몇 분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참 대답 잘해요. 180분이야. 근데 어떻게 했냐 지금? 이거 어떻게 했어? 곱하기 60 했지? 똑같아요. 똑같아. 무슨 뜻이냐? 40분은 몇 시간이냐? 시간이냐고. 분을 시간으로 고치래. 시간을 분으로 고치면 곱하기 60이지. 그 분을 시간으로 고치면 얼마야? 나누기 60이지. 그러니까 얘는 답이 뭐야? 60분에 40시간 약분하면 얼마다? 3분의 2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주의하세요. 꼭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다음 소금물이네. 하지마. 교과 과정에서 빠져갖고 니들 학교에서 안 나옵니다. 그 다음 3번. 자, 다음을 구하거나 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21% 할인했다, X% 이익 붙였다 라고 나오죠. 요거 조금 판서 내용 필요하니까 설명 좀 드리세요. 일단 백분율과 관련돼서인데, 자, 예를 들게요. 자, 예를 들자. 냉장고를 파는데 100만원이래. 뭐가 100만원이냐? 원가가. 근데 여기에다가 10% 이익을 붙여갖고 이익이할 정가를 정했대. 근데 안 팔려갖고 여기에 다시 20% 세일을 했대. 자, 이게 뭐다? 할인가야. 그때 이익금이 얼마냐? 한 방에 파악합시다. 정가부터 얘기하자. 정가 어떻게 얘기하면 돼? 원가가 100만원이지. 이해가? 근데 여기 이익 붙였다 그랬지. 그 이익 붙인 거 잘 봐요. 100만원에 대한 이익을 붙인 거야. 100만원에 대한 이익을 붙인 거야. 몇 프로? 10%. 이해가요? 원래 100만원 있는데 10%만큼 인상시켜갖고 어떻게 해? 이게 정가지. 이게 무슨 말인지 가냐? 100만원에다가 10% 이익금만큼 붙여야 정가가 나오잖아. 10% 이익을 붙인 거니까. 그 플러스 100만 곱하기 100분의 10. 그 100만원에 대한 이 10%의 이익을 붙인 거니까. 근데 요거 잘 봐요. 요거 잘 봐봐. 요렇게 한번 해볼까? 100만원하고 여기 100만원하고 보면은 예를 들자. 얘는 1 곱하기 100만원이지. 잘 들어야 돼요. 얘는 100만 곱하기 100분의 10이지. 그러면 항을 보면 얘가 항이고 또 얘까지가 항이지. 요게 하나의 항, 요게 하나의 항이죠. 공식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잘 봐요. 두 개의 항에 보면 똑같이 100만원이 곱해진 거죠. 그 100만원을 앞으로 빼줘. 분배법칙 거꾸로 하겠다는 얘기야. 분배법칙 거꾸로 중3 인수분해 내용이기 때문에 잘 들어요. 100만원 앞으로 빼주면은 1만 남겠지. 그 다음 플러스 여기 100만원 남으니 100만원 빼주면 100분의 10만 남겠죠.
문제집에 보면은 이런 문제 풀 때 보면은 공식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아, 정가 10% 이익을 붙였다는 건 100만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 근데 1 플러스 100분의 10이라는 걸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100만 곱하기 얼마가 돼? 100분의 100 플러스 100분의 10이니까 110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또 어떻게 나올 때도 있냐. 100만 원에 소수점으로 고쳐주는 거죠. 어떻게 소수점으로 고치는 거야? 소수점으로 고치는 거. 100분의 110은 얼마? 곱하기 1.1이죠.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얘 좀 변형시킬게요. 10% 이익 붙이는 걸 10% 이익 붙이는 걸 x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가 x가 되겠지. 여기도 x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 100분의 100 플러스 100분의 110이니 100분의 x니까 100 플러스 x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해가요?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될까? 100만 곱하기 어떻게 됐다? 100분의 100 플러스 x가 되겠죠. 여기도 이제 100만 곱하기 뭐가 된다? 100만 곱하기 100분의 100 플러스 x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지. 응? 요걸 또 이제 소수점으로 고쳐주면 어떻게 돼? 예, 하트 법칙. 이렇게 약분. 요렇게 묶어주면 1 플러스 얼마야? 0.0 x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1.0 x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렇게 근데 쓰면 안 돼. 이게 x가 10이라면 또 이렇게 되니까 요런 것들은 좀 지워주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요런 식으로 공식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냥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야 돼. 10% 이익을 붙인다. 어?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간단히 얘기해 봅시다. 이제 10% 이익을 붙인다는 건 전체 1, 즉 100%의 10%의 이익을 붙이는 거니까, 아, 원가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된다? 100분의 110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거꾸로 이거 보자. 냉장고 100만원에 파는데 20% 세일하겠다 팔겠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결국 얼마에 팔겠다는 얘기야? 80%에 팔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 가격은 얼마다? 100분의 80이라는 거야. 실생활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놔야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요? 얘를 일반화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자, 봐봐. X프로의 이익을 붙였다. 원가 100만원에 X프로의 이익을 붙였다.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다? 100만원 곱하기 100분의 100 플러스 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 X프로 세일을 했다. X프로 세일을 했다. 이 프로야. 퍼센테이지. 그럼 어떻게 생각한다? 100만원 곱하기 100분의 100 마이너스 X가 되겠지. 자, 이게 일반화 시킨 내용들이 되는데, 이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어? 15% 이익을 붙였대. 15% 이익을 붙였대. 그럼 얼마에 팔겠다? 115%에 팔겠다. 17% 세일을 한대. 그럼 얼마에 팔겠다? 83%에 팔겠다. 원가에. 이해가요? 그럼 요거 한번 봅시다. 1번. 정가가 6,000원이래요. 정가가 6,000원이에요. 물건을 21% 할인했대. 그럼 얼마에 팔겠다니? 22% 할인했다니까 얼마에 팔겠다니까? 100분의 79%에 팔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6,000 곱하기 100분의 79가 되는 거겠지. 요 약분되니까. 60 곱하기 79니까 얼마야? 69, 54. 67에 42. 이렇게 되겠지. 4,740원에 팔겠다. 그 다음 2번 보자. 원가 8,000원이 물건에 X% 이익을 붙여서 팔겠다는 건, 아, 원가 8,000원에다가 100분의 100 플러스 X에 팔겠다는 얘기랑 똑같지. 얘 약분되니까 80 곱하기 100 플러스 X가 되니까 8,000 플러스 80X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익을 붙였다, 그 다음에 할인했다, 이런 것 등을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이해를 하시라 이거예요. 잠깐 봅시다. 그 다음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 이익금을 얘기하는데, 이익금은 이해를 잘 하세요. 이거 다른 선생님들은 틀릴 수 있어요. 이익금은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게 이익금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익금이 얼마나 남았다? 뭐 예를 들면, 야, 이익금이 만약에 1,600원이 남아야 된대. 1,600이 나면은 원가에서 실제로 판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정가가 될 수도 있고 여기는 할인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가 빼기 원가가 1600원, 정가 빼기 원가가 이익금이고 할인가 빼기 원가가 이익금이다.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판매한 가격이 뭔지 파악하세요.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다 원가를 뺀 게 이익금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문제 풀면서 또 아마 나올 거예요. 안 나오면은 선생님 문제 만들어서 줄 테니까 그거 문제 해설하면서 같이 보자 이거야. 일단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아시겠죠? 이거 요것들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니까 요거 좀 알고 계시라. 됐어요? 그 다음 여기 보면 1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1과 관련된 문제 워크. 자, A가 3일을 일했대. A가 3일 동안 일했대. 그 다음 B가 3일 동안 일했대. 그러면 1을 끝내줄 수 있대. 끝마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A가 2일 동안 일을 하고 A가 2일 동안 일을 하고 B가 6일 동안 일을 해야 끝낼 수 있다고 했을 때 알맞는 수를 써라 라고 했는데 여기 보지 말고 여기 칠판 봐요. 자, 1 관련 문제는 전체 워크의 양, 전체 워크의 양, 1의 양을 1로 잡습니다. 원으로 잡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 다음 단위 시간, 단위 시간당 한 1의 양, 하는 1의 양을 미지수로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파악하라 이거야. 안 나와 있으면 미지수로 잡고 나와 있으면 날수가 분명히 미지수로 나오거든. 자, A가 3일 동안 일을 했는데 A의 단위 시간 양, 단위 시간 동안 하는 1의 양. 여기서 단위 시간은 하루죠. 이거를 X라고 잡죠 이거야. 그 다음 B의 단위 시간 동안 하는 1의 양을 뭐라고 잡죠? Y라고 잡죠 이거야. 됐어요? 근데 A가 3일 동안 일을 했지. 이거 어떻게 하느냐? A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여기 하루가 되겠지. 얘는 지금 하루지. 단위 시간이 하루. 얘도 하루가 되겠지. A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양이 X지. 그럼 얘가 3일 동안 일을 했으면 3X만큼 1을 한 거지. 얘가 뭐야? 3X가 뭐야? 쓴 식을 해석해보라 이거야. 얘가 3일 동안 한 1의 양이잖아. 누가? A가.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야. Y도 마찬가지죠. Y가 하루 동안 일을 하는 양이, B가 하루 동안 일을 하는 양이 Y인데 얘가 또 3일 동안 일을 했다가 나왔잖아. B가 3일 동안. 이해가? 근데 그거 1을 더했더니만 얘는 B가 3일 동안 한 1의 양이죠. 그죠? 그렇게 했더니만 1을 어떻게 끝마쳤대? 1이 됐다는 거예요. 전체 1의 양이니까. 이거 전체 1의 양이니까. 그럼 초록색 부분만 봐. 초록색 봐요. 초록색이 전략이에요. A가 3일 동안 일을 한 양, B가 3일 동안 일을 한 양. 그럼 1을 끝마쳤다. 그 전체 1의 양이 됐다. 그 3x 플러스 3y는 1이다라는 식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여기 봐. A가 2일 동안 일을 하면 A가 2일 동안 일을 했으니까 X가 2지. 2 곱하기 X죠. 그 다음 B가 3일 동안 일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 Y도 곱하기 3 해야 되겠지. 무슨 차이인지,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이해 갔으면 좋겠는데 그때 1이 돼. 이게 두 번째 식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연립해서 풀면 되죠. 얘를 기억, 얘를 니은이라 하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기억에다가 예를 들면 2를 곱해요. 그 다음에 니은에다가 어떻게 된다? 뭐 3을 곱해요. 빼버리면 x 소거되면서 y값 구할 수 있잖아. 기억에다 2를 곱하면 6x 플러스 6y는 다 곱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돼? 여기도 2가 되겠지. 3을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 니은에다가 6x 플러스 9y는 3 이렇게 되겠죠. 이 빼주자 이거. 그럼 마이너스 3y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1인가? 맞아요? 그럼 y는 얼마야? 3분의 1이 되겠지. 지금 y가 3분의 1이 나왔으면은 여기 대입해주면 되잖아. y는 3분의 1 이렇게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 뭐 아무거나 뭐 이쯤에다가 이렇게 대입해도 되고 이렇게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풀듯이 풀면 되죠. 됐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좀 식을 잘못 썼네.
여기 보니까 미안합니다. 3일 동안 일어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지금 A가 2일 동안하고 B가 6일 동안 일을 했죠. 이거 식 좀 바꿀게요. 그죠? 여기가 B가 6일 동안 일을 한 거예요. 여기 6일이라고 돼 있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된다? 3을 곱해준 거니까 18y가 되겠다. 됐죠?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서는 빼주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2y는 마이너스 1이 돼서 y는 12분의 1이 된다 이거지. y는 12분의 1 아무데나 대입해줘버리면 어떻게 될까? 너희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다가 대입해주면 x값이 얼마가 나올까? x값은 4분의 1이 나오겠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야. 자, 여기 좀 채워보자. B가 3일 동안 한 1의 양을 어떻게 죠? 전체 1의 양을, 전체 워크의 양을 1이라 잡고, A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x, B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y라고 했으면, A가 3일 1한 양을 x, 3x, B가 3일 1한 양은 3y가 되겠죠. 그래서 3x 플러스 3y는 1. A가 2일 동안 한 1의 양은 어떻게 돼요? 2x가 되겠지. 그 다음 B가 6일 동안 한 1의 양은 6y가 되므로 2x 플러스 6y는 2. 식 하나, 식 둘 이렇게 됐으니까 3x 플러스 3y는 1이 되고 2x 플러스 6y는 1이 되니까 x는 얼마 나온다? 4분의 1이 나온다. 그 다음 y는 얼마 나온다? 12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1의 양을 갖다가 만들었으면, 이게 답을 이렇게 x값, y값을 구했으면 얘를 좀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분수가 나온 이 부분을 좀 해석할 줄 알아요. 이걸 몰라가지고 지금 헷갈린 애들이 있는데, x가 지금 뭐였어? 단위 시간 동안 A가 한 1의 양이지. 그러니까 하루 동안 한 1의 양이지. 그러면 하루 동안 4분의 1을 하니까 X 혼자, A 혼자 1을 하면 며칠 걸린다는 얘기야? 4일 걸린다는 얘기죠. 분모만큼 걸린다는 얘기지. 분자가 1일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 B가 혼자 1을 했다라고 하는데 며칠 걸린다는 얘기야? 12일 걸린다는 얘기죠. 요거 해석 잘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그 다음 5번 보도록 합시다. 2000m 떨어진 두 지점에서 광현이와 주찬이가 동시에 마주보고 출발했대요. 이런 거 그림 그려가면서 하는 거야. 쭉 그려놓고서 여기 광현이가 있고 여기 주찬이가 있다 이거야. 총 거리가 얼마? 2000m. 2km는 얘기죠. 근데 자, 광현이는 어떻게? 광현이와 주찬이가 마주보고 출발했대. 얘는 이쪽으로 출발하고 주찬이 이쪽으로 출발했는데 어느 한 지점 똥에서 어떻게? 만났대. 근데 그 만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20분이래. 20분. 자,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거 봅시다. 광현이가 이거 좀 어려워요. 640m 갈 동안 주찬이는 어떻게? 160m 가죠. 이거 뭘 얘기하는지? 이거 거리비지. 거리비인데 같은 시간 동안 간 거죠. 거리비. 같은 시간 동안.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같은 시간 동안 640m, 같은 시간 동안 160m를 갔다는 건 160을 약분해 보면 4대 1이 나올 텐데, 거리비가 4대 1. 근데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가 4대 1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 시간당 간 거리니까, 시간당 간 거리니까 이 말은 꼭 뭐와 같다? 속력과 같죠. 그러니까 640m 갈 동안 160 갔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4대 1이 거리비가 나왔다는 것은 같은 시간 동안 이렇게 간 거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 속력의 비로도 쓸 수 있어요. 시간당 간 거리가 어떻게? 시간당 간 거리가 속력이니까. 그 속력도 어떻게? 4대 1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줄 알아야 돼. 속력이 B가 4대 1이다. 그럼 여기서 미지수를 세울 때 속력비가 4대 1인데 그러면 실제 속력은 얼마 나올까? 실제 속력은 4대 1이니까 광현이는 4A, 미지수 하나 뭐 잡았어요. 4A라고 할 수 있고, 주찬이는 1A, 즉 A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 속력은 광현이는 4A, 주찬이는 A. 이렇게 얘기해. 그래 속력비가 4대 1이 나오잖아. 여기 A만 붙여준 거야. A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건 비례식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많이 했단 말이죠.
됐어요? 그때 여기서 물어보면 광현이가 1분 동안 간 거리를 구하라.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시간당, 분당 간 거리를 얘기하니까 광현이 속력 구하라는 거지, 속력. 분당 간 거리니까 분속을 구하라는 거지, 속력 분속을. 시속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러면 이제 구해보도록 합시다. 20분 동안 갔다 그랬지. 근데 마주보고 출발했지. 마주보고 출발했다면, 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광현이가 4A의 속력으로다가 20분 동안 달렸어. 20분 간 거리. 20분 동안 달린 거리랑 주찬이가 A라는 속력으로다가 어떻게 20분간 간 거리를 더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야 될까? 총거리가 나와야 되겠지. 총거리. 이 총거리, 그러니까 광현이가 달린 거리 더하기 주찬이가 달린 거리 하면 어떻게 2000m 나와야 돼. 그러면 광현이가 4A 속력으로 20분간 달렸다 그랬으니까 거리는 어떻게?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러면 4A 곱하기 20이라는 얘기지. 그럼 주찬이는 어떻게 돼요? A라는 속력으로 다 어떻게 20분간 달렸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총거리는 얼마다? 2000m다. 얘 풀어주면 A 값 나오겠죠. 자, 80A 플러스 20A. 20A는 2000 나온다 이거지. 자, 그러면 여기 100A가 나올 테니까 2000. 약분 되면 어떻게 될까? A는 20이 나오겠죠. 자, A는 20이라고 해서 구한 이 값을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다 넣어버리면 A는 20이라고 구한 이 값을 어디다가? 아니지, 여기다가 아니라 A는 20이라고 구한 이 값을 어디다 넣는다?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속력이 나오죠. 무슨 뜻이냐? 광현이가 간 거리, 광현이의 속력은 어떻게 된다? 80이 되겠죠. 4 곱하기 20이니까. 그럼 주찬이의 속력은 어떻게 된다? 20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분속이니까 미터 퍼 미니지죠. 자, 그러면 광현이가 1분 동안 간 거리는 얼마야? 1분당 80m 가니까 답은 얼마? 80m가 되겠죠. 만약에 2분 동안 간 거리라면 1분에 80이니까 2 곱해주면 되겠죠. 160. 이런 식으로 하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농도 문제 패스. 농도 문제는 안 나오니까. 됐죠? 자, 그 다음 활용 문제 이렇게 끝내지 말고 지금 선생님이 몇 문제 더 예문으로 좀 들어왔으니까 요거 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떤 경우 있는지 문제 쓰면서 해줄게요. 자, 예를 들게요. 나이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나이 문제. 자, 유형 나이 문제가 있어요. 6년 전, 잘 봐요. 6년 전 삼촌 나이. 6년 전 삼촌 나이는 지연이 나이 3배래. 지현 나이 3배. 그 다음 4년 후 삼촌 나이가 현지 나이의 2배래. 지연이의 나이. 왜 갑자기 현지가 나와? 지연이지. 조카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자, 지연 나이의 2배가 된다. 2배가 된대. 현재 삼촌 나이. 그다음 현재 지연이 나이 불알. 자,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연립방정식이니까 미지수 2개 세워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6년 전과 4년 후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기준점으로 잡아야 되느냐? 얘를 x로 잡고 얘를 y로 잡버리면은 힘들어져. 그러면 현재 나이라고 해서 6을 또 플러스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현재를 물어봤으니까 현재 삼촌과 현재 지연이니까 현재 삼촌과 현재 지연이를 어떻게 알아? 현재 삼촌과 현재 지연이를 미지수로 잡자 이거야. 현재 삼촌 나이 x로 잡고 현재 지연이 나이
y로 잡자. 그럼 6년 전 삼촌 나이라고 했으니까 x에다 6 빼야지. 그 다음 지연이도 어떻게? 6년을 빼야 되겠죠. 현재 6년 전 삼촌 나이가 지연이 나이 3배라고 그랬으니까 삼촌 나이는 지연이 나이 3배. 1번씩이 나오는 거지. 4년 후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x 플러스 4죠. 지연이도 어떻게 나이를 먹어야 되겠지. 근데 그때는 2배가 된대. 이게 두 번째 식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요걸 풀어주면 되겠지. 얘를 기억, 얘를 니은이라 합시다. 니은, 디귿처럼 보이네. 이렇게. 자, 풀어보자. 그러면 기억을 정리 좀 해면 x-6은 3y-18이 되겠죠. y 이항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6 이항시키니까 플러스 2, 플러스 6,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니은식 정리합시다. x 플러스 4는 2y 플러스 8 이렇게 나오니까 2y 이항시켜버리면 x 마이너스 2y는 4 이항시켜버리면 4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얘를 디귿, 얘를 리을 이라고 했을 때 디귿과 리을, 디귿, 리을을 연립하면 디귿은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12가 될 것이고 x 마이너스 2y는 4 이렇게 되겠죠. 둘이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6, y는 몇 살? 16살. y는 16을 아무데나 대입하면 기억 리을, 디귿 리을 아무데나 대입하면 되겠죠. 뭐 디귿 같은 경우에 대입하게 되면 뭐 리을에다 대입하면 되겠네. y는 16을 리을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x 마이너스 32는 4, x는 얼마? 36. 따라서 어떻게 된다? x는 36, 삼촌 나이는 현재 나이가 36, 그 다음에 지연이 나이는 얼마다? 16살. 이렇게 답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거 나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풀어봐요. 여러분들이 멈춰놓고. 그 다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자릿수 문제가 나오니까 자릿수 문제 앞에 서 있지만 자릿수 문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릿수 두 자리의 자연수에서 두 자리의 자연수에서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8이래.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 10자리랑 1자리랑 바꾼 수는 처음 수의 2배보다 그 다음 10이 크대. 그때 처음 두 자릿수.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문제 풀어봅시다. 자, 두 자리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카드 2장 걸어놓고 시작하면 좀 좋다 그랬지. 10의 자리 숫자를 y, 1의 자리 숫자를 x, 10의 자리 숫자를 x, 1의 자리 숫자를 y. 그래서 10자리수를 x로 잡고 1자리수를 y라고 잡는다면 각 자리 숫자의 합이 8이라고 그랬으니까 x 플러스 y는 어떻게 된다? 8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이게 1번식이 되겠죠. 그 다음 바꾼수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 10y 플러스 x가 되겠죠. 바꾼수는 처음수 10x 플러스 y지. 그죠? 처음수의 2배보다 10이 크대요. 식세우는 요령 자꾸 배워야 돼요. 요렇게 해서 연립방정식 세우면 되겠죠. 자, 얘를 기억이라고 얘를 니은이라 했을 때 니은식을 좀 정리합시다. 니은식은 10y 플러스 x는 20x 플러스 2y 플러스 10 다 이항시켜버리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9x 그 다음 플러스 8y 10 이렇게 나와버리나? 자, 이것을 디귿이라 했을 때 기억과 디귿을 연립하는데 기억에다가 8을 곱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니은을 해줘버리면 자, 기억을 8 곱하면 어떻게 될까? 8x 플러스 8y는 64. 그 다음에 니은을 디귿을
디귿이죠. 마이너스 19 x 플러스 8 y는 10이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빼줘 버리면 플러스 27x는 얼마가 나온다? 54가 나온다. 그럼 x는 얼마 나온다? 2 나온다. 자, x는 2라고 하는 걸 기억에다 대입합시다. x는 2를 기억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y는 8 나오겠죠. y는 8에 y는 6 나오겠죠. 따라서 처음 수는 어떻게 된다? 처음 수는 26이 된다. 이렇게 해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속력 바꾸는 경우 한번 해봅시다. 거석시 문제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거석시 문제. 자, 속력의 변화 문제. 총거리가 100km입니다. 총거리 100km 두 지점 A, B가 있대요. 그 다음 그 사이에 C가 있대. 자동차를 A에서 출발해서 A에서 C까지 80km/h라다가 가고, 그 다음 C에서 B까지 60km/h 시속 60km/h 간다. 근데 이 총 걸린 시간이 총 시간이 1시간 30분이에요. 자, 이랬을 때 A에서 C까지의 거리, A에서 C까지의 거리. 자, 얘 얼마냐?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이 되겠죠. 자, A가 있고 B가 있고 어딘지 모르지만 C가 있는데, A에서부터 C까지는 시속 몇 킬로미터? 80km로 달렸고, C에서 B까지는 몇 킬로미터? 60km/h로 달렸는데, 그죠? 총 걸린 시간이 얼마다? 총 걸린 시간이 1시간 30분이 걸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요 총 거리가 몇 킬로? 100km라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미주소 같은 거 어떻게 세울지 잘 봐요. A부터 C까지 거리를 모르잖아. 그냥 X 킬로미터 간 거야. 그 다음 C에서 B까지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를 Y 킬로미터로 간 거지. 그럼 첫 번째 식이 나온다 이거야. 어떤 첫 번째 식이 나오느냐? 자, X랑 Y랑 더하면 얼마가 나와? 100km 나와야지. 미지수 두 개 설정해야 되잖아. 이거 100-X로 하면 안 되죠. 미지수 두 개니까. X 플러스 Y는 100km가 나온다 이거. 단위 킬로미터 시간이죠. 요만 분이죠. 얘만 바꿔주면 되겠지.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총 걸린 시간이 있죠. 얘를 이용하는 거야. 총 걸린 시간. 총 걸린 시간을 이용해서 1시간 30분이, 요거를 한국말로 좀 써줄게요. 1시간 30분이 어떻게 나온 거니? 1시간 30분은 A부터 C까지 걸린 시간과 그 다음 C에서부터 B까지 달린 시간이 지금 더해서 나온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해가? 물어보는 거야. 1시간 30분이니까 얼마야? 60으로 나눠줘. 90분을 60으로 나눠줘도 되고, 1과 60분의 30이니까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2분의 3시간이죠. 분을 시간으로 고쳐줘야지. 그지? A부터 C까지 간 시간이 어떻게 돼? 속력분의 거리니까 80분의 X 더하기 60분의 어떻게 된다? 60분의 Y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이게 두 번째 시간이지. 두 번째 식이죠. 이해 가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으로 세운다면 X 플러스 Y는 100이 되고, 그 다음 80분의 X 플러스 60분의 Y는 2분의 3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얘를 갖다 풀어내면 된다 이거지. 됐어요? 푸는 건 여러분들이 하세요. 이렇게 해서 X 값과 Y 값을 구하는.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라고 유형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속력의 변화는 이렇게 따져보면 총 시간을 이용해서, 총 걸린 시간을, 이게 포인트죠. 여기가 포인트야. 이 초록색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아, 걸린 총 시간은 어떻게 된다? 요렇게 A부터 C까지 그 변화되기 80으로 60으로 각각 변화된 시간을, 변화됐을 때 걸렸던 그 시간을, 속력이 변화됐을 때 걸렸던 시간을 갖다 더해주면 총 시간이 나옵니다. 다음 유형 봅시다.
다음 유형은 터널 문제예요. 터널. 이 터널. 아이고. 터널 문제를 볼 건데, 요건 좀 설명을 좀 해봅시다. 기차가 있어요. 기차가 있어요. 기차가 레일을 따라서 쭉 가게 되는데, 여기 터널이 있다, 이거야. 터널이 있어요. 자, 기차 길이가 만약에 예를 들면 400m라고 하자. 그 다음, 터널 길이가 1km야. 근데 물어볼게. 잘 봐봐. 기차 대가리만 봐요. 기차 대가리만. 기차 대가리가 여기 만나가지고, 대가리만 봐봐. 여기 딱 만났어. 딱 만나갖고, 기차 대가리 여기 왔어. 그 다음, 기차가 달리는 거야, 이제. 기차 계속 달려. 기차 달려갑니다. 짱짱짱 가고, 기차가 쭉 달려가. 달려가서, 기차 대가리만 보라 그랬어, 선생님이. 이렇게 돼 있는데, 기차 대가리 여기까지 갔어. 자, 그러면 생각을 잘 해봐요. 머리만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린 거지. 그럼 얼마큼 간 거야? 머리부터 머리까지니까 얼마큼 갔다? 아, 1km 달렸구나. 이해가 간 거야. 터널 길이만큼 달린 거지. 근데 완전히 빠져나가니? 아니죠. 완전히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돼가지고 끝에까지 다 빠져나갔을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기차 머리가 요만큼까지. 그 요만큼의 길이는 뭘까? 요만큼의 길이는 뭘까? 기차 길이지. 기차 길이 400m. 그러니까 완전히 빠져나간다.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간다. 빠져나간다. 이 말이 뭐 다리를 완전히 통과한다. 빠져나간다. 통과한다. 이런 말들은 달린 거리가 기차 길이 더하기 터널 혹은 다리의 길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완전 중심 키포인트야. 이 터널 문제는. 요 부분이. 알겠어요? 실제로 문제를 예문 하나 들어줄게요. 어떤 문제 있는지 봅시다. 일정한 속력이래. 일정 속력으로 달리게 되는데, 기차 길이가 700이래요. 700m. 기차 길이가 아니라 터널 길이가. 쏘리. 터널 길이가 700m래. 700m를 완전히 지나가는데, 완전히 통과하는데 25초가 걸린대요. 그 다음, 다리 길이가 400m인 것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몇 초 걸리냐? 15초 걸린대요. 이때 기차 길이 얼마냐? 자, 이 문제를 푸는데, 미지수 y 두 개 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미지수 x, y 어떻게 정하는지 봅시다. 일정한 속력이라고 했잖아요. 속력을 x로 잡고, 됐어요? 그 다음 기차의 길이를 y라고 잡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조건이 뭐야? 터널을 통과했을 때 25초 걸렸죠.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뭘까? 다리를 통과하는데 몇 초 걸렸다? 15초 걸렸다. 자, 터널을 통과했을 때니까 25초라는 시간은 어떻게 나와요? 초속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이 얼마야? x분의 거리니까 얼마야? 거리니까 터널 길이 더하기 기차 길이라고 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속력분의 터널 길이 플러스 기차 길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나와? 15초가 걸렸죠. 그럼 속력을 x라고 잡았으면 어떻게 된다? 다리 길이 플러스 기차 길이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거 기차 길이 구하는 거니까 y 값 구하는 거야. 보통 x로 잡는데 이것은 y로 그냥 잡았어요.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변형시켜야 되겠죠. 양변에 x 곱해버리면은 25의 x는 700 플러스 y죠. 양변에 x 곱해줘버리면은
15x는 400 플러스 y가 되겠지. y 이항시켜버리면 25x 마이너스 y는 700 나올 것이고, 얘는 어떻게 된다? y 이항시켜버리면 15x 마이너스 y는 400 걸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얘를 연립하면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거야. 기차길에 물어봤으니까 y 값 구하는 거. 식은 이렇게 세면 돼. 이 완전 중심되는 키포인트니까 얘 진짜 잊어먹으면 안 돼. 얘 완전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해서 그 다음 이건 뭐 문제라기보다는 요건 설명 좀 해야 될 게 강물 관련된 게 나올 때 있어요. 강물 얘기 나올 때 있는데 이런 거야. 강물이 이쪽으로 흘러. 근데 4km/h가 간다. 예를 들자, 이거 예를 들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를 들자. 강물이 4km/h로 이렇게 가고 있고, 배가 가는데 배의 순수 속력을 예를 들면 10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이때 배의 순수 속력을 문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멈춰있는 강물에서의 속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배 순수 속력이라 생각하면 돼. 그럼 물어보자. 요런 형태야 지금. 그때 자, 거슬러 올라간다.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건 방향이 지금 강물 방향이랑 어떻다 이거. 방향이 반대지.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따라 내려간다. 따라 내려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방향이 어떻다? 방향이 같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어떤 생각이냐? 거슬러 올라갈 때니까 강물과 배가 어떻게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감속될까 가속될까? 감속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감속이 된다. 그러니까 배 속력에서 강물 속력을 빼주란 얘기지. 거슬러 올라갈 때 속력은 이렇게 나는 거야. 감속.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따라 내려가니까 가속되겠지. 더해지겠지. 그럼 얘는 배 속력에서 어떻게? 강물 속력을 더해줘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또 하나의 센스는 뭐냐? 어떤 센스를 발휘하면 좋냐? 감속됐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까 덜 걸릴까? 시간이 더 걸리겠지. 더. 그냥 얘는 시간이 어떻다? 시간이 덜 걸리겠지.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은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 얘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 이거 봐봐. 문제 중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때 있냐면 A에서 B까지 가는데 3시간이 걸렸대. 됐어요? 그 다음 B에서 A까지 가는데 6시간이 걸렸대. 그러면은 이걸 해석 잘해야지. 3시간 걸리고 6시간 걸리고 더 걸린 게 6시간이지. 그럼 B에서 A까지 갔다는 건 무슨 말이야? 시간이 더 걸린 거니까 감속된 거지. 감속된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돼? 야, 거슬러 올라간 거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렇게 생각하라 이거야. 3시간이 걸렸다는 건 가속됐다는 얘기지. 시간이 덜 걸린 거니까. 얘는 따라 내려간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와 관련된 문제가 또 나오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이게 완전 키포인트야. 이거 어디 가서 이렇게 못 배운다? 어? 야, 이게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딱 이게 임마 이게 힘들어 이게. 문제만 푼다고 다가 아니라고 이런 센스를 좀 발휘하라고. 알겠어요? 끝.